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사우디와 예멘의 공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좀 중동 쪽은 좀 조용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또 사우디가 예멘을 공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예멘의 시아파와 이제 그 사우디의 수니파가 예멘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갈등이 지금 예멘에서 축소판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사우디가 예멘을 공습함으로 해서 좀 국제 정세가 지금 조금 많이 좀 불안해진 상태. 뭐 미국 시장에 그게 그렇게 큰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 긴장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국면들, 우리가 뭐 중동 생각해 보면 유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사우디 쪽에 사우디 연합군 쪽에 미국이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같은 내전 확대는 상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말씀하셨던 유가를 포함해서 금값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전 확대 가능성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멘은 원래 통일국가 남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갈렸다가 통일국가로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이제 종교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남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나라고 좀 그 전에 이제 예멘에 이제 뭐 좀 현명한 지도자가 통일을 국가를 이제 이끌어 가면서 잘 가다가 그분이 이제 축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되면서 그 하디 부통령으로 있었던 그분이 이제 여기 이제 나라를 이제 정치 운영을 하는 대통령으로 올라섰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 그 리더십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던 쪽에서 갈등이 좀 야기가 됐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같은 종파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시아파가 10개국이 힘을 모아서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100대 전투기 그리고 뭐 15만 명의 군 병력을 뭐 이렇게 해서 총 10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6개국만 밝히고 4개국은 사우디에서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멘 북쪽 서쪽이면서 서북쪽을 지금 이제 반군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아직 점령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하디 대통령이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반군의 주 점거지를 지금 사우디가 폭격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예멘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산유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쪽에 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유가의 흐름에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좀 국제 유가도 좀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뭐 예멘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 산유량 자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예멘 자체는 지금 한 0.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산유량 자체가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 한번 이 지도를 보셔야 돼요. 네. 지도를 보시면 사우디하고 예멘이 남북으로 좀 붙어 있고요. 예멘은 이 아덴만을 끼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와 예멘 좌측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그 사이로 수에즈 운하가 연결이 되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이런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그 주변국들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남쪽인 이 예멘 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여기에서 쉬핑을 하고 배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 량이 약 한 38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유가 9,500만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9,500만 배럴 그리고 이제 공급이 9,600만 배럴입니다. 그래서 100만 배럴 정도씩 하루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아직 막히지는 않고 사우디가 뭐 산유량 자체를 지금 줄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막히게 되면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최근
그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는 그 길목인 아덴만에 지금 이집트 호위함이 지금 한 4대 정도가 지금 이렇게 파견이 돼서 그쪽을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예멘의 수니파 같은 경우는 이란의 본거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거 사우디와 이란의 지금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국제 정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가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이벤트 드리븐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좀 정상화될 움직임은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럼 좀 단기적으로 오를 때를 이용해서 좀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중동 국가들이 옛날에 우리 사회 교과서 옛날에 과거 세계 경제를 배울 때 세계 지리 같은 거 배우면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파고 근대화 들어오면서 땅을 파고 기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수니파, 시아파로요. 이렇게 분리된 것들이 지금 중동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갈등이 좀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우디 진영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우디 진영 뒤쪽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생각을 어디 가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산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죠. 그렇죠. 늘리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우디라든가 중동, 오페크 국가들의 산유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되고 P와 Q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원유 수출 자체는 그 액수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러한 미국의 등살에 밀려서 지금 이럴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31일 날까지 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뭐라고 하면 예멘에서 지금 반군들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맨날 이 중동 지역에서 뭔가 갈등이 항상 일어났을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아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싸웠던 것이 맞을까 할 정도로 바로 그냥 와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유가가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측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60-70%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좀 운동 어떻게 보면 좀 딸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벌써 유가를 우리가 투자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딱 일주일 된 시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벤트 드리븐성이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을 해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다시 빠질 것이다. 이란하고 핵 협상이 또 잘 되게 되면 또 그쪽에서 또 빠져나가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잘 되면 이란에서 원유 수출량이 지금보다 한 3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유가는 또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있고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도 된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 짚어주셨고요. 비중 조절 이후에 3월 31일 미국과 이란 협상을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갈지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한국의 AIIB 가입입니다. 결국은 가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시진핑 정부가 이제 저에게 언급을 했었고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7일에 일단 먼저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중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통보를 했죠. 우리나라가 과거 역사에 조선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굉장히 좀 기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AIIB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 중심의 중국에 우리가 창립 멤버, 그 만들어내는 국제기구에 우리가 창립 멤버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 조선의 왕이 파란 의관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나라 때에는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50만 명이나 이렇게 노예처럼 팔려갔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력도 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섰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방 국가들도 조금씩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던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된 건데 지금 26일부터 29일까지 보아우 포럼이 열리면서
이 안에서 뭐 AIIB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일정이 이어갈지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고 말씀하셨던 항상 강조하셨던 실크로드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신 반응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가 네 번째로 큰 한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측면.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아주 메이저 우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참가와 함께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가는 이렇게 좀 몸을 실었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딸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터키도 최근 들어서 지난 목요일이죠. 어제네요. 예,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일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의 메이저 동맹국 중인 하나인 한국이 워싱턴의 우려를 딛고서 중국의 AIIB 가입 의사를 밝혔다. 이제 굉장히 좀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가 뭐 뉘앙스.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오늘 국내 또 여론 보니까 또 사드 문제를 위해서 지금 또 하나 줬으니까 하나 뺏어 왔으니까 또 미국한테 하나 줘야 되니까 또 사드 문제 하러 지금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ADB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인 주주 중에 하나인 일본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 뭐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시아에서 왕따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쪽에서는 뭐 각국이 결정할 사항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시크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좀 내놓으면서 좀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떤지를 자세히 내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일본 쪽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고립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국의 이 같은 결정 앞으로 파급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외교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잘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박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서 미리 한번 이렇게 약을 한번 쳐놓고 오셨죠. 그런 상황에서 AIIB 가입하면서 어떻게 결국엔 실크로드 자체가 중동도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끝단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가로 가는데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는데 중국에서 시작하느냐, 한반도 이 바다 끝에서 시작하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북한을 지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북한과의 좀 화해 무도, 우리가 지난 생각해보면은 3자회담도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좀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평화 무드가 조금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1대1로 관련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의 건설,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주요 밸류 체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제2의 중흥기를 우리가 지금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한국 증시에는 좋은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가입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고 미국도 사실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뭐 적대시하다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도 좀 한 발 좀 담궈보겠다 이런 의사도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좀 AIIB가 좀 대세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얘기가 또 더 나오는 대로 자세히 또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